가파르던 디램 가격의 하락세는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고, 낸드 플래시 시장의 일부 품목은 가격 반등까지 보이면서 반도체 시장에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번져가고 있는데요. 물론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는 10월, 이 다음의 계약들이 어느 수준의 가격대에서 맺어지게 될지 아직은 그 가격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지만,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는 단순히 일부 반등한 지표들만을 보고 내린 섣부른 결론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가격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반도체 시장의 업황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시장 내의 다른 신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의 수출 물량인데, 올해 1월 이후 반도체의 수출량은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이어오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의 충격을 일부분 상쇄시키고 있고, 7월에는 전년에 비해서도 22%의 신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는데요. 아직 8월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기다려봐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반도체 수출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IT 기업들의 이 데이터 센터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점이 보다 명확해지는데요. 대개 최근에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업계의 매출 하락의 배경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이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 감소를 꼽지만, 물론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시황을 판단함에 있어 잘못된 시각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다음은 글로벌 기업들의 이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비 지출 현황이 되겠는데요. 부동의 1, 2위 기업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두말할 나위 없고, 3위 기업인 구글 역시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업체에 앞으로도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는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해 보입니다. 글자에서 이미지, 이미지에서 영상으로 넘어가며 차원이 다르게 증가하는 데이터의 절대적인 양만 보아도 향후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될지 명확하죠. 대단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만 해도 수백 메가를 훨씬 넘고, 이 과거 블로그의 시대에 단지 수메가바이트 정도에 불과하던 이 포스팅의 용량은 이렇게 단지 몇 년 새 무려 10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명백한 양적 상승의 추세 속에서도 디램 시장이 잠시 주춤하자 단지 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찾아왔던 2018년과 올해 2019년의 실적을 비교해 가격과 수량이라는 명확하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나로 뭉뚱그려 해설한 미숙하고 성급한 분석들이 마치 정설처럼 믿어져 왔던 것인데요. 올해 2, 4분기 이미 가격 하락이 심화될 대로 심화되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유들로 투자비 집행이 용이하지 않은 시점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비 그래프는 비록 전년에 비해 하락했음에도 오히려 데이터 센터 시장의 양적 확대 기조를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 4분기 데이터 센터 관련 설비 투자비 지출은 전체적으로는 2%가량 하락했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인용해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 확대가 향후에도 계속해 불투명한 것으로 보도하지만,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대부분 지역에서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설비 투자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중국에서 일어난 37%의 하락 역시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명백한 원인이 그 배경에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처럼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또한 이 37%의 투자 감소분 역시 그대로 그 수요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잠재 수요로 남아있고, 향후 반도체 시장의 양적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언젠가 고스란히 시장에 다시 등장할 부분이 되겠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이 중국 지역 내의 데이터 센터 관련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핵심 비즈니스인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그리고 게임 산업의 성격을 고려해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데이터 센터 관련 설비 투자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부분까지 합친 규모 있는 추가 수요를 기대해봄직합니다. 중국 이외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이 데이터 센터 수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몇 달간 D램과 낸드를 비롯한 부품의 가격 하락, 그리고 너무도 불안했던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업체들은 당연히 소극적, 전략적 구매를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이 반도체 시황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양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업황의 반등이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결국 반도체의 가격에 달려 있겠죠. 반도체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반도체 가격에 대한 몇 가지 오해부터 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반도체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2010년대 중반, 일부 사람들이 마치 반도체 가격 추이의 일반적인 예처럼 오해하는 이때의 반도체 가격 흐름은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게 되면서 지금의 이 하락 흐름이 바로 이때의 모습과 극명히 대비되면서 마치 시장이 무너질 것 같은 일종의 착시에 의한 불안감 같은 것이 조성되었었는데, 올해의 시장 상황을 근거로 반도체 시장의 붕괴를 예견하는 것보다는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이 정치적 이슈들과 인텔의 신제품 발매 지연과 같은 외부적인 이유로 과열되었던 수요들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디램 가격이 하락세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는 편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 되겠죠.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올해의 하락세마저 지난 디램 업계의 시간 속에서 그 흐름을 복기해보면 아주 극악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2009년 1월 디램 가격이 0.6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이 3년 만에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었던 이른바 반도체 치킨 게임 때의 가격 추이와 비교해보면 최근의 반도체 가격 하락은 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은 이 주요 업체들은 그 시절에 혹독했던 가격 하락을 몇 번이고 버텨냈던 주역들이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상황이 그들에게 처음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하죠. 마지막으로 지금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세대 전환기라는 점도 디램 업계를 보며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요. 국내 디램 업체들은 일찌감치 차세대 표준인 DDR5 양산에 돌입하고 이제 출시를 앞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표준 아래에서 디램의 평균 판매 가격은 DDR5를 통해 가격 부양 효과를 받게 되겠고, 새로운 표준을 기다린 업체들의 대기 수요로 인한 수요 확대 역시 기대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향상된 성능의 데이터 센터를 구매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투자 전략이 바로 이 시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전히 일각에선 디램 가격에 대한 불안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8월 들어 반도체 가격 하락이 멈춘 것은 일본 반도체 규제의 여파로 인한 것이고, 안정적인 수요 확보에 나선 글로벌 IT 기업들의 수요 확대로 인한 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해석이 그것인데요. 하지만 4, 4분기의 디램 가격이 다시 다소간 하락하더라도 가격 반등과 시황의 반등을 반드시 동반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신호는 가격이 반등하는지가 아니라 가격 하락이 언제쯤 멈추느냐가 되겠죠.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가격 하락이 멈추는 순간 다시 수요가 확장이 되는, 가격과 수요 간의 긍정적 연쇄 반응이 다시 반도체 시장에 반등을 가져오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방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최근의 내용들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선 현재 10월에 있을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사전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 중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19일자 보도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구매해주고, 미국은 추가적인 관세 인상을 미루고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사전 교섭을 통해 서로 간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죠. 이 내용을 토대로 국내에는 이 미중 무역 갈등 진화에 대한 기대감이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 자체는 마치 지난 6월 말과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모두도 아시다시피 이 지난번의 경우 긍정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이 극대화된 것처럼 아직은 조심스럽게 해당 내용을 살펴봐야 할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강조라도 하듯 20일에는 이와 정반대의 기류가 느껴지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인데요. 해당 보도에서 인용한 백악관 수석고문 마이클 필스버리와 인터뷰한 내용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다시금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죠. 물론 이러한 인터뷰 내용들 10월에 있을 본협상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각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펼치는 이 고도의 전략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겠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는 이 일을 선거 전에 마무리 짓기 원한다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과연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언제 해결되느냐, 해결된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느냐에 더 가까운 문제로 보입니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반도체 시장 혹은 디램 시장에 끼치는 악영향들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이 위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 작은 위기가 이번에도 극복될 것이라는 작은 확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섣부른 판단도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낙관도 모두 조심해야 할 시기이지만, 섣부르고 비관적인 해설들로 실체보다 부풀려진 공포 속에 지내게 했던 올해 여름 이 반도체 시장을 둘러싸고 흘러나왔던 일부 과도한 비관론들은
이번에도 틀렸었다는 이야기를 더 늦기 전에 꺼내봅니다. 물론 여전히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일본의 무역 제재 등 녹록지 않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혼란 속에서도 수요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가격은 계속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오늘, 길었던 기다림의 시간만큼 반가울 이 D램 시장의 반등 소식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물론 시장의 반등이 정확히 어떻게 찾아올 것인지 혹은 반등 전 어떤 신호가 있을지를 묻는다면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그 어떤 신호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반도체 시황의 반등은 어느샌가 찾아와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을의 시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